버스로도 제주도 여행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써니언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버스 여행을 편하게 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여행하면 흔히들 렌터카로 여행해야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버스로도 충분히 제주 여행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여행과 버스 여행을 비교하면 렌터카가 항상 좋을 것 같지만 버스 여행도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가 엄청 싸긴 하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에는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요. 렌트비와 보험료 그리고 기름값 등을 고려하면 버스 여행이 훨씬 싸긴 합니다. 둘째, 사고 날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버스도 사고 날 가능성은 있지만 렌터카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닿게 느끼시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더 많은 풍경과 감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로 여행할 때는 보이지 않는 풍경과 감흥이 버스 여행할 때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감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터카의 속도와는 다른 천천히 하는 여행에서 오는 감흥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렌터카로 아무리 천천히 운전하면서 여행을 해도 분명히 버스와 도보로 하는 여행에서 보는 풍경과 감흥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버스로 하는 여행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외에도 버스를 탔을 때 혹은 도보로 이동할 때 제주 도민들로부터 제주 방언을 들을 수 있다거나 우연한 만남이 있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버스 여행입니다. 하지만 버스 여행에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름엔 더위, 겨울엔 추위에 노출되어야 하고요. 하루에 많은 곳을 가기도 힘듭니다.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자칫 버스를 잘못 내리거나 하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하루를 보내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 버스 이용으로 인한 시간 낭비, 이동의 불편함, 이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꿀팁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정말 표정이 너무 굳어서 영상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표정이 안 보이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첫째로는요. 제주도를 버스로 편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지형을 좀 알고 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주도의 도자는 한자로 섬도자를 쓸 것 같지만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도 맞고요. 경상도나 전라도를 일컬을 때 쓰는 도와 동일합니다. 제주도가 섬이라서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복수의 시가 있겠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시는 제주도의 위쪽에 있고요. 서귀포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주도를 좌우로 자르면 서부와 동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이 제주도 땅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화면처럼 한라산은 제주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실선으로 표시한 지역 안은 산악지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백록담에 가까울수록 점진적으로 고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제가 고도에 따른 지역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안에 중산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한라산 방향으로 산간 지역이 있습니다. 뉴스 등에서 날씨 등을 언급할 때 산간 지역과 중산간 지역을 싸잡아서 일컫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산간 지역과 중산간 지역은 영향받는 날씨나 도로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구분해서 칭하는 것이 조금 더 혼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여행자 여러분께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해안 지역과 중산간 지역과 산간 지역은 영향받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해안 지역은 염도나 습도가 심하고요.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붑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요. 그 중에서도 또 산간 지역은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보다 날씨가 터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산간 지역은 제주에서는 좀 날씨가 온화한 편인데요. 염도나 습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산간 지역보다 날씨가 훨씬 온화합니다. 가령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부슬비가 내릴 때 산간 지역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겨울철에는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때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때도 많습니다. 또한 중산간 지역에 바람이 초속 5m 불 때 해안 지역에는 10m 이상이 불 수도 있고요. 해안 지역은 보통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주 시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시내 지역, 다시 말해서 시내 지역과 시골 지역의 구분입니다. 자, 공항이 있는 제주도의 위쪽, 북쪽 가운데에 저 표시한 부분 정도가 제주시 시내고요. 제주도의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서귀포시 시내가 있습니다. 이 두 시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시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여행하시는 지역이 바로 이 시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버스의 체제, 번호 체계, 버스 노선 등이 다르니까 이 화면도 한번 눈에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주도의 시골 지역의 읍과 면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신이 어느 곳을 여행하는지, 그리고 그 여행지가 어느 읍에 해당되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다니실 필요는 없는데요. 가령 뚜벅이 여행자분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부르고자 하는데 어느 콜택시를 불러야 될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한 번쯤 읍과 면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담아두면 훨씬 더 콜택시를 부를 때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주도는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시골 지역에서 택시를 잡을 때는 대도시처럼 그 길가로 나가서 무작정 택시를 기다린다고 택시가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카카오 택시는 있는데요. 많은 콜택시 분들이 카카오 택시에 가입해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 대도시만큼 빈번하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콜택시는 이용 전 15분 전에 미리 전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읍에 속한 혹은 각 읍의 이름을 달고 있는 콜택시를 부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꼭 구자읍에 있기 때문에 꼭 구자읍 콜택시만 불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콜택시 회사들이 그 해당 읍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차고지를 두기 때문에 각 읍에 소속된 혹은 각 읍에 위치하고 있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주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급행버스, 일반버스, 읍면 지선버스, 그리고 관광지 순환버스 이렇게 4가지 버스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버스는 화면에서처럼 각각의 다른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죠? 제주도 시골 지역, 여행 지역을 이동하는 버스는 3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3자리 다음에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4, 다시 5 이렇게 부가적인 부가 번호가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행버스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급행버스는 이름에서처럼 빨리 갑니다. 버스의 속력을 빨리 내서 간다기보다는요,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주요한 거점 정류장에만 정차합니다. 그리고 이 급행버스를 설명드릴 때는 일반 간선버스랑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요.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동일한 노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의 노선을 그려보면 일직선의 형태의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서처럼 111번과 211번의 노선을 보면은 두 버스의 노선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두 버스의 노선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지도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저희 마을 송당리를 거쳐서 성산으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이처럼 빨간색 급행버스와 파란색 일반 간선버스는 굽이굽이 동네를 누벼주는 노선이 아니라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포인트로 지역을 쭉쭉 이동하는 성격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일반 간선버스는 저 노선에 존재하는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고요. 빨간색 급행버스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요한 거점 정류장에만 정차합니다. 그래서 급행이고 빠른 겁니다. 빨간색 급행버스와 파란색 일반 간선버스의 한쪽 끝은
터미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터미널에서 출발하거나 어딘가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제가 몇 개의 노선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터미널에서 출발하거나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모두 터미널로 향하지만 파란색 일반 간선버스는 터미널이 종점이고요. 빨간색 급행버스는 터미널을 거쳐서 공항까지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터미널과 공항은 버스 정류장으로 약 5정거장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터미널은 제주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공항은 그로부터 조금 더 바닷가 쪽으로 약간 외진 방향으로 조금 더 북쪽, 위쪽으로 좀 올라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같은 노선이지만 파란색 일반 간선버스보다는 급행버스를 타는 게 좋겠죠? 일반 간선버스를 타게 되면 터미널에서 하차하셔서 택시 혹은 버스로 5정거장을 가서 공항까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물론 계시는 곳이 급행버스가 정차하는 주요한 거점 정류장이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읍면 지선버스입니다. 읍면 지선버스는 일반 간선버스나 급행버스처럼 터미널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읍 내에서 마을버스처럼 여기저기를 굽이굽이 다녀주는 노선입니다. 색깔도 녹색이죠. 마을버스를 연상하게 하는 녹색인데요. 노선을 살펴보면 굽이굽이 꺾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노선은 711-1번의 노선인데요. 이걸 지도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영에서 출발해서 김영 미로공원과 만장굴 그리고 송당리를 경유해서 비자림, 평대해변, 세화해변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711-1번의 노선처럼 길쭉하게 어디론가를 쭉쭉 이동하거나 점프하는 역할보다는 특정 읍이나 특정 지역 내에서 굽이굽이 다니는 성격이죠. 동네마다 이런 읍면지선버스는 711-1, 711-2, 711-3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간선버스나 급행버스보다는 버스 텀이 조금 더 긴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요. 버스의 크기도 조금 작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일반 간선버스나 급행버스로 어딘가의 지역으로 휙 이동해서 읍면지선버스로 구석구석 다니는 방식으로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버스 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2017년 8월 26일 날부터 신설된 노선이고요. 이름처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그동안에 버스로 가기 힘들었던 곳들을 많이 다녀주는 고마운 노선이기도 합니다. 관광지 순환버스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의 노선을 지도에 입혀보면 이렇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해안가는 가지 않습니다. 중산간 지역만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동부에 다니는 관광지 순환버스는 810번이고요. 서부에 다니는 관광지 순환버스는 820번입니다. 동부에 있는 관광지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810-1번이 있고 810-2번이 있습니다. 810-1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고 810-2번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동부에 있는 810번 같은 경우는 대천동 사거리에서 기사님 교체 등으로 10분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에는 관광 안내원이 탑승해 있고요. 버스 내에서 관광 안내원분이 버스 이동하면서 여행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되게 우아하게 천천히 다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변 풍경들을 차창 밖으로 구경하면서 관광 안내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기가 참 좋고요. 관광지 순환버스는 종일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종일권의 가격은 성인 기준 3,000원이고요. 3,000원을 내고 하루 중에 계속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종일권이 생겼을 때는 환승센터에서만 종일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버스 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첫 차와 막차에는 종일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가령 이 버스는 종일권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중산간의 오름과 숲 등을 다니기에도 좋고요. 또한 읍면지선버스나 일반 간선버스와 섞어서 이용했을 때 잘만 활용하면 꽤나 유용한 노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용눈이 오름과 비자림과 세화해변을 같이 하루 안에 가고 싶을 때 과거에는 용눈이
용눈여름에 갔다가 다시 저희 마을로 돌아오고 다시 버스를 타고 비자림에 갔다가 비자림에서 세화로 갔어야 됐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810번을 타고 용눈여름에 갔다가 용눈여름에서 또한 810번을 타고 비자림으로 바로 넘어갔다가 비자림에서 260번이나 711-1번으로 세화해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눈여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인데요. 2017년 8월 26일 이전에는 용눈여름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용눈여름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서 1.4km,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0분 좀 넘게 걸어갔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용눈여름 바로 앞길에도 810번이 다녀주고 있기 때문에 810번을 타고 용눈여름 정류장에 내려서 바로 용눈여름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눈여름이나 다랑시오름, 아끈다랑시오름, 아부오름, 검은오름, 거순세미오름, 당오름, 안또로름, 밭도로름, 비자림, 다희연, 동백동산 등 이 중산간 쪽에 있는 노선들을 횡으로, 다시 말해서 가로로, 좌에서 우나 우에서 좌로 이동하기가 되게 불편했는데요. 이 관광지 순환버스가 원형으로 다녀주는 덕분에 이러한 중산간에 있는 좋은 여행지들도 편하게 버스 하나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순환버스는 이 버스 하나만으로도 마치 런던에 있는 빨간색 2층 관광버스처럼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의 관광용 버스로도 활용하기가 좋고요. 혹은 일반 간선버스, 급행버스, 읍면 지선버스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굉장히 윤활유같이 이어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버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비밀이라고 지었는데요. 일종의 비밀이긴 합니다. 네, 제주버스 번호에 숨겨진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여행 중에 주로 타게 되는 버스들이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자리의 각 자릿수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자릿수는 버스 타입 코드입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건 급행버스고요. 급행버스는 빨간색입니다. 급행버스는 터미널은 물론이고 공항까지도 들어갑니다. 급행버스는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주요 거점 정류장에만 정차합니다. 2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의 버스는 일반 간선버스입니다. 버스는 파란색이고요. 이 버스는 터미널이 종점입니다. 공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출발하거나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터미널로 향한 버스입니다. 일반 간선버스는 당연히 모든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7로 시작하는 세 자리 번호는요, 읍면 지선버스입니다. 읍면 지선버스는 녹색이고요. 읍면 지선버스는 제주 시내 터미널 공항을 향하지 않고요. 쉽게 말해 그쪽 동네에서만 굽이굽이 다니는 버스입니다. 8로 시작하는 세 자리 번호의 버스는요, 관광지 순환버스고요. 노란색입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이름 그대로 노선이 원을 그리면서 순환하는 버스고요. 다시 1번은 시계 반대 방향, 다시 2번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버스 번호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는 모두 노선 코드입니다. 그래서 노선 코드가 같은 버스는 같은 노선을 움직입니다. 아까 제가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같은 노선을 달린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선 코드가 동일한 급행버스와 일반 간선버스는 노선이 동일한 겁니다. 첫 번째 자리가 버스 타입 코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이 급행버스, 2가 일반 간선버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번호 111과 211은 급행과 일반 간선버스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노선을 달리는 거죠.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노선 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자리는 메이저한 노선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리는 마이너한 노선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예시로 든 것처럼 111번과 121번은 두 번째 자리, 다시 말해서 주요한 노선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아예 달라지죠.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111번과 112번이죠. 세 자리 번호, 다시 말해서 마이너한 노선 코드만 다르죠. 그러면 주요한 노선은 동일하나 마이너하게 일부 노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의 예시를 보면 공항에서 출발해서 터미널을 들렸다가 결국 시내죠. 이 둘 다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저희 마을 송당리를 경유해서 성산으로 향하는 이 주요한 노선은 동일한데 중간 경유지인 송당리까지 97번 번영로를 통해서 가느냐, 혹은 1131, 516 도로나 1112 비자림로 이 두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
차이가 날 뿐이죠. 그리고 다시 송당리부터는 공통 노선으로 노선이 같아집니다. 출발지와 주요한 경유지 그리고 종착지까지 대부분 비슷하나 이 전체 노선에서 일부 노선이 다른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가 달라집니다. 자, 이 화면은 세 가지 버스의 노선을 제가 한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세 개의 버스 노선은 주요하게 노선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하게 노선이 다른 경우도 같이 표현해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노선이 달라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11번은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송당리를 경유해서 성산으로 향하죠. 하지만 121번과 122번 가운데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동일하죠. 이 두 개의 버스는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표선으로 향합니다. 종착지가 표선이죠. 하지만 마지막 세 자리가 1번과 2번으로 서로 다르죠. 버스 역시 일부 노선이 조금 다르게 운행되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요, 세 가지의 버스의 노선을 제가 한 지도에 그려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운데 주요한 노선 코드가 서로 세 가지 다 다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번호가 1, 2, 3, 111, 121, 131 이게 가운데 주요한 버스 코드가 하나씩 증가되죠. 이 증가되는 노선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버스 번호가 부여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흐름대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도로 위주로 저렇게 번호가 그 다음 주요한 도로, 그 다음 주요한 도로 이런 식으로 버스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1번을 이용하면 121번과 131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개의 버스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종착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요한 버스 코드인 두 번째 자리가 111에서 121로 하나 올라갔으니 121번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요 도로로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그 주요 도로의 종착지는 표선이니까 이 버스는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표선으로 향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97번 번영로 다음에 주요 도로는 남조로입니다. 그래서 131번을 타지 않더라도 131번은 두 번째 자리가 3으로 하나 더 증가했으니 제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97번 번영로의 다음 도로인 남조로를 타고 가겠구나. 그리고 남조로의 끝은 남원읍이니까 이 버스는 남원으로 향하는 버스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버스가 방향성과 순차성을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의 버스라도 이런 흐름을 알고 대하다 보면 여행 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저희 써니언니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약을 하시면 제가 방문 전에 일정도 상세히 짜드리고 이미 짜여져 있는 동선에 고생 안 하고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제주 여행을 앞두고 어디를 여행할지를 고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렇게 고르려면 제주에 어떤 곳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알아본 여행지들이 어떤 곳들인지 알기 위해서 또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검색 활동을 통해서 어디를 갈지가 결정이 되면 이런 여행지들이 각각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 파악하셔야 되고 이러한 여행지들을 서로 간 이동할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한 또 알아봐야 됩니다. 어느 교통편을 타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나중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일정을 짜거나 동선을 구축하거나 교통편을 알아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손님들에게 일정을 봐드리고 짜드리는 이유는 일정을 확실하게 갖고 여행하시면 더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편을 그때그때 알아보느라고 혹은 그 다음 갈 여행지를 결정하느라고 길에서 방황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것보다 확실히 여행 계획이 있는 것이 확실히 더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제주도 전체에서 가장 교통편이 좋은 마을이고 또한 도로가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갖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어서 이렇게 탄탄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여기저기 동부의 여행지를 여행하시기가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버스 짐칸 위치를 표현한 건데요. 버스를 탈 때 배낭은 무릎 위에 앉고
타도 되지만 캐리어 같은 경우는 기내에서 미끄러져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칸에 실어야 되는데요. 짐칸은 저기 지금 제가 네모친 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내리셔서 기사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승객 개개인이 셀프로 열어서 짐을 싣고 셀프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옆에 네모친 데 하단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를 당겨서 위로 올리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열리니까 저 짐칸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주도 버스 정보를 알 수 있는 버스의 노선,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위치, 그리고 버스 시간표 등을 알 수 있는 버스 어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플 이름은 제주 버스 정보라는 어플인데요. 같은 메뉴가 웹사이트로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주 버스 정보를 검색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제주 버스 정보 메인이라는 사이트가 보이고요. 이걸 클릭하면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가 열릴 텐데요. 2017년 8월 26일 이전에 제주도청 대중교통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저 어플과 저 웹사이트는 제주도청 공식 웹사이트가 아니라고 답변해 왔거든요. 그때 같은 사이트이고 같은 어플인데도 2017년 8월 26일 이후에 문의를 해보면 제주도청 교통 관련 공식 사이트가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 어플과 저 웹사이트가 공식 사이트니까 저 두 곳에서 버스 정보나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군가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버스 시간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 잘못 탔을 때 생기는 비용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버스를 한번 잘못 탔으니까 버스를 한번 더 타야 되는 비용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잘못 내리거나 시간이 막차거나 하면은 택시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또한 발생되기 때문에 버스를 잘못하거나 버스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면 사실 그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개인 블로그나 기타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곳에는 철지난 예전 시간표가 게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있는 공식 어플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 버스의 시간표나 버스 정보가 생각보다는 자주 바뀝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행자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실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카카오 지도에서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시잖아요. 혹은 어느 버스가 그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보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만 나옵니다. 1분 후에 곧 출발할 버스의 정보는 나오지 않고요. 또한 특정 버스의 가장 빠른 다음 버스 시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버스 정보가 전혀 안 뜨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버스 시간에 대해서 여행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버스가 언제 올지에 대한 미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은 실시간으로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정보만 알려주는 각종 지도 어플보다는 버스 시간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에 갈 테고, 그래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 테니까 말이죠. 그 공식 버스 시간표를 바로 이 어플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표에 써있는 지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봐도 어디서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류장의 시간을 봐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어플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064-120이라는 이 콜센터 번호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064는 제주도 지역 번호인데요. 120이라는 저 번호에 전화하시면 ALS 안내가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행복도우미 제주안내 120 콜센터입니다. 교통 및 관광은 2번. 자, 이렇게 ALS 안내가 나오고요. 2번을 누르시면 교통 및 관광에 대해서 상담원 분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연결되고요. 그 상담원 분이 컴퓨터로 조회해서 버스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버스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에 그 다음 버스 정보나 아니면 환승 여부, 환승 위치, 버스 정류장 등등을 다 문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방금 전 말씀드린 공식 웹사이트나 공식 어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류장에 이미 가신 다음에 064-120에 전화해서 버스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류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정류장에 가시기 전에 064-120에 전화하셔서 미리 어느 정류장에 몇 번 버스를 몇 시 몇 분에 타야 되는지 문의해 놓으시고,
그 정류장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카카오 지도에서 확인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에 가신다면 버스를 한번 기다릴 때 드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한번 버스 탈 때 아무리 길어도 5분 10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겁니다. 어떤 여행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를 도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다면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을 예상해서 내가 이 여행지에서 다른 여행지로 이동할 때의 예상 시간에 맞춰서 버스 시간을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여행을 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이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가령 비자림은 물론 개인차가 발생되지만 보통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되는데요. 비자림을 가기 위해서 비자림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오후 1시였어요. 비자림은 구조상 숲 산책을 한 바퀴 하고 나서 다시 원점, 다시 매표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반환점에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후 1시에 비자림 산책을 시작했는데 반환점을 돌 때 1시 40분이었어요. 그러면은 편도로 비자림을 보는데 40분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매표소로 나오는데 또 한 40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자림 반환점 돌면서 064-120에 전화하셔서 40분 혹은 50분 어쨌든 40분 이후에 가까운 시간에 버스 문의를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숲 산책을 하면서 정류장에 가면은 정말 시간에 손실 없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버스 내에 기사님 근처에 버스 천정에 붙어 있는 모니터 화면입니다. 이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은 일자와 현재 시간, 그리고 날씨, 그리고 현재 곧 도착할 이번 정류장과 이번 정류장에 다음 정류장까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찾아가실 때 정류장 이름을 명확히 아신 다음에 저 화면만 잘 봐도 아무리 시골 지역이고 아무리 거기가 거기 같아도 정류장을 잘못 내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신이 없거나 하시면 기사님 근처에 앉으셔서 저 어디 갑니다 라고 정보를 주시면 기사님이 여유가 되시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정류장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류장인지 이름을 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버스들은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버스 내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버스들은 차창에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이 차창 위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의 맨 뒷자리는 조금 더 단이 높죠. 맨 뒷자리에 앉으시면 썬팅 때문에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버스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맨 뒷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차 태그도 잊지 않고 해주세요. 하차 태그를 잘 해주셔야 그에 따른 버스 이용 거리가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버스 요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제주도 버스도 환승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차 태그를 잘 해주셔야 환승하실 때도 할인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버스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제주도 여행 정보라든지 이 안전하고 편하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위해서 많은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버스로도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